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3시대 정당들도 본격적으로 채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지방선거 준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호칭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 의원님, 그다음에 네. 후보님이었는데 지금 대표님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네. 개혁 대선 끝나고 이 저 개혁신당 저 당대표 선출된 게 보니까 오늘로 116일째라고 하던데 그동안 당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건가요? 일종의 야구로 치면 스토브리그? 엄청나게 지금 효율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효율화요? 예. 예, 그건 어떤 의미죠? 저희 뭐 AI나 이런 거 도입해가지고 예.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도 이 선거 사무를 처리해낼 수 있도록. 오. 이게요 해보면은 예. 그 당직자 한 10명 남짓이거든요. 예. 이 규모로 대선 치러내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저희는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치하면서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해낸 것이 있다면은 예. 총선 호사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완주 예.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다 당선 그리고 대선 또 다시 이 스튜디오에 앉았을 무수한 호사가들의 예측과 다르게 예. 깔끔하게 완주 예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대선은 네, 선거구가 하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당시 후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네. 네임드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기는 그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는 또 다르거든요, 사실. 뭐 지방선거도 이제 개혁신당의 인지도 자체는 상당히 높아졌다 예. 이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돌아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지자체 장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서울만 하더라도 예. 오세훈 시장 정도 빼고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후보 냅니까? 저희도 도토리 많습니다. 예. 그래. 아니 왜냐면 개혁신당에서 제일 잘 알려진 인물 예. 이준석 대표, 예. 천하람 원내대표, 예. 이기인 사무총장 예. 정도 빼면 예. 사실은 개혁신당이 가동할 수 있는 인물들 중에서 서울 시민들이 딱 이름 들었을 때 알만한 사람이 저도 별로 떠오르지 않아가지고요. 당장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요. 나온대요?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게 뭐 서울시장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매번 그냥 사심 없이 하시는 말씀이 예. 내가 뭐 의사하면서 내가 먹고 살면 돈도 벌어놨고 예. 정치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약에 이 당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까지 조력했는데 예. 내가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행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시던데요. 그러면 함익병 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전격 출마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일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지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일지 아니면 예. 원래 뭐 마산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구에서도 다니셨고 학교 그러면은 어딜지 모르죠 아무도.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경기지사 네. 여기는 반드시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 개혁신당 입장. 그것뿐만 아니라 재보궐 예. 아직 뭐 재보궐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 이 재보궐 선거에도 개혁신당 참전합니까? 예를 들면 계양을 뭐 이런 곳에도 재보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서 예. 지금 예정된 곳들 한 세네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곳들을 주로 공략하겠죠.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임하는 개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는 뭡니까? 매우 현실적이에요 저희는. 네, 매우 현실적이고 예. 당연히 우리는 또 당당하게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예. 선거를 치러가지고 예. 뭐 호사가들의 코를 또 눌러주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죠. 혹시 예. 가능성 낮아 보이긴 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예. 지자체장 이런 데 직접 등판하고 이런 거는 예.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이제 동탄 국회의원이니까요. 예. 동탄 주민들이 나중에 그걸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탄에 여러 지금 사안들 제가 풀어나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지역 교통 문제라든지 분당선 지하철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탄 주민이 더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동탄에서 할 일이 많은 상태인데 예. 하다 보면은 이거 하는데 뭐 도지사가 되는 게 더 일하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주장이 있으면은 예. 도전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 단계가. 아직은 아니지만 원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배지 던지고 경기도지사 도전하는 게? 아니 지금 함익병 원장 같은 분이 예. 그런 분들이 지금 후배들 키워야 되니까 나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당에 예. 당 대표가 되었다는 자가 혼자 빠져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오, 알겠습니다. 야, 내년에 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앞두고 개혁신당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서울시장 하면은 역시 또 이제 가장 지금 강력한 후보는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그다음에 소속 지자체장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이 후보 내기 전에 연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오 시장님이 동의하세요? 예. 2021년에 안철수 의원이랑 단일화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예. 예, 단일화라는 것은 염두에 안 두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얼마나 이 고생길이고 또 그 예. 단일화 과정에서 뭐 그때 명태균 사장이 도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고생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가 이제 좀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오세훈 시장이랑 뭐 여러모로 소통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거 별개로 예.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 시장은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개혁신당에서 한빛병 원장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오세훈 시장하고 저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게 너무 그 과정이 힘드니 후보 못 내게 처음부터 연대에서 시작하자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시장은. 저희 그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정철 변호사도 있고 예. 이분도 지금 서울시장 나가야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오세훈 시장이랑 동지적 관계라 해서 예. 한빛병 원장이나 김정철 변호사 같은 분들이 동지적 관계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그 안에서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나가겠다는 사람인데 제가 뭐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네. 국민의힘 탈당해서 새 개혁신당을 꾸릴 때부터 모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항상 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오잖아요. 총선 때도 그랬고 아니 뭐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예. 이준석이 왜 나왔는지 우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인사들이 무슨 발언을 했던지도 기억해야 돼요. 예. 지금 예를 들어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준석이 나가야 지지율이 오른다를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굉장히 그걸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율이 오른다를 뭐 증명을 하진 못했지만은 예. 어쨌든 그런 주장에서 입장이 바뀐 게 아직 감지가 안 됐거든요. 어허. 제가 미쳤다고 거기다 대놓고 제가 어떤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예. 예.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과의 뭐 선은 긋는 것 같긴 한데 네. 항상 오세훈 시장에서 대해서는 뭐 동지적 저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한때는 뭐 오철석 얘기 있었잖아요.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감정들을 나타내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은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서울시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저와는 큰 선거들을 같이 치러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 안철수 의원도 이 참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공개적인 사안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저랑 대화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존중하는 거고 예, 그게 그만큼 이 정치권에 특히 보수 진영의 사람이 지금 소중합니다 지금. 예. 아니 왜냐면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건 뭐 공지의 사실인데 그 개인적인 호감을 넘어서 뭔가 오세훈 시장에서 동지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당과는 선을 긋거든요. 그럼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제가 딱 와닿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더해 가지고 우리는 개혁신당의 위치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와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를 할지는 예. 그들의 선택인 거죠. 어. 네. 왜 그럼- 저만 고민해야 됩니까? 예. 그럼 뭐예요? 예. 국민의힘과 내년 지방선거 때 당대당 연대 뭐 이런 건 절대 안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하나만 보고서는 협력할 수도 있다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 오세훈 뭐 시장 보고? 그 오히려 그런 질문했을 때 예. 뭐 사실 어제 나경원 대표도 뭐 참 특이한 말씀하셨던데. 아, 그 질문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오히려 예. 부정선거 세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세력까지 끌어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부정선거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교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 예, 사교.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이거는 보수의 이제 사실 굉장한 그 암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예. 이걸 뭐 암도 세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이상 뭐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확한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나왔던 얘기, 저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경원 의원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선거를 이기지요. 이 얘기는 정광훈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함께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내년 지방 이 얘기거든요.
응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만약 이런 제안한다면? 아니 저게 무슨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안을 평가할 때 음? 이번에 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대선 때 누가 저한테도 단일화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럼 왜 그러면은 그렇게 싫어 그래요. 싫은 거 이전에요. 예.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말이 되는 소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냐 싫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아니 그렇게 해서 덧셈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예. 예.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뭔데요? 예. 호불호를 한 판단을 가치조차 없는 말이다. 이게 이준석에 대해 설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대한민국 유권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유권자 절대 다수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일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이 좋진 않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윤 어게인이 이재명보다 상위 가치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를 평가한 데 있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나은 통치였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문제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등급 외 판정이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대체제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거죠. 우리가 이재명보다 잘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도 탄압받고 예를 들어 이재명에게도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이거는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예전에서 등급에 판정받았던 윤석열로 윤호경인 하자는 거는 예. 이걸 이런 상품을 누가 삽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아니 과거의 친정이었던 국민의힘 네. 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친정이 아니라 제가 거기 대장이었다니까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갑자기 반란군이 들어서 쫓아낸 거라니까. 그래요? 예. 아니 이 나경원 의원들이 어제 윤호개인하고 부정선거라 내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장동욱 대표도 얼마 전에 저 보수 유튜브 나가서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정이다. 모든 우파와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 발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이라면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예. 자기 몸이라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몸을 어떻게 암세포도 세포다 이러면서 지키려고 하겠어요. 이거 전이 되기 전에 잘라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딱 그 마인드라니까요. 암세포도 내 세포야 이렇게 내 몸에 어떻게 칼을 대 예. 이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이러면 진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본인의 어떤 당내 권력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정말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 생각하면은 예. 몸에 칼을 대는 게 뭡니까? 식이요법부터 해가지고 평소에 즐기던 술도 끊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금 그 경각심이 그 안 다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이거 있다는데 뭐 이거 죽겠어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크게 변화하지 않아도 지금은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박지원 의원이 내년 6월이면 장동욱 대표가 쫓겨날 거다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전망하시던데 이준석 대표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대표 되는 것 자체가 구도상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구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대선 패배 및 탄핵에 대한 책임을 가진 세력이 있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열고 탄핵 찬성파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예. 생각에 대중적으로 약간 인지도가 약했던 사람을 대표로 밀어올리는 그런 예.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좋은 기회를 받은 거고요. 예. 거의 입증해야 되거든요, 가치를. 그 입증은 선거 승리밖에 없는데 지방선거 승리가 이 방향으로 안 된다고 이제 박지원 대표도 판단하는 건데 예. 그 지점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 장동혁 대표의 그 권한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100% 진다 생각하면 바로 쫓겨나요. 예.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 뭐가 들어서고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반감 또는 무시가 있어요. 예. 예, 저 사람 어차피 좀 있으면 인기 떨어지고 이제 그 지방선거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제가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투 같이 될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 이거 제가 4년 아니죠 이제 벌써 한 5년 전에 똑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 그때는 조국 사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예. 야 문재인 이제 망했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내가 여기서 주변에 달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사실 쳐내고 예. 나만 여기서 대표로 있고 총선이 지나기만 하면은 나는 대선까지 가는 거야. 유일신 대권 주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황 대표 본인도 하셨던 것 같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집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장동욱 대표도 그때 한 황교안 당시 대표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슷한 사람들이 달라붙고 있을 거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주력 의원들이 아마 재선 의원들인데 예.
이분들 공천했던 분이 황교안 대표식이죠. 그렇죠. 예. 사실 그 대세 추종형의 인물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네. 최근에 이제 김혜지 의원을 겨냥한 요 발언들, 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 혐오, 차별적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좀 나온 바가 있는데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왜냐면 대표님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있었던 저 나는 국대다. 네. 이거 2기 우승자니까. 이 사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박민영 대변인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건 맞아요. 화술이 좋고 무엇보다도 센스가 있기 때문에 예. 발언을 많이 하고 방송 출연이 많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 근데 이번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 방금 전에 진행자가 혐오나 차별에 대한 부분이라 얘기한 것은 예. 혐오나 차별은 굉장히 외과 수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음? 예, 예를 들어 제가 전장현 사태 때 발언했을 때 보면은 나는 전장현이 싫어. 왜냐? 전장현이 장애인이니까. 이러면은 장애인은 혐오입니다. 나는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하는 게 싫어는 혐오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주 칼같이 구분해야 되는데 예. 박민영 대변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례대표 과대 할당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하지만 그 뒤에 이제 같이 방송 진행했던 분이 굉장히 또 비하적인 발언했다. 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동조한 부분이요? 예. 동족까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공당의 이제 미디어 대변인 정도 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예. 문제 소지가 있는 방송에 나온 건 맞거든요. 평소에 그 진행자의 성격이 어떤지도 대충 알고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박민영 대변인이 이번에 처신에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혐오나 아니면 이런 거 차별 낙인 찍는 거는요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박민영 대변인의 어떤 표현 자체가 차별이냐 혐오냐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가지고 예. 매번 하는 것처럼 뭐 몇 군데 언론사에서 너 차별 혐오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나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로는 예. 이렇게 이런 대화가 담론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언론에 많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네. 장동욱 대표는 엄중 경고. 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거 별거 아닌 일인데 언론이 집착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엄중 경고를 끝내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뭐 징계라든지 뭔가 더 인사상의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 같으면은 대표가 어쨌든 임명한 대변인이니까요. 예. 앞으로 뭐 박민영 대변인은 그런 당의 위신을 깎아먹을 수 있는 형태의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예. 그렇게 해야겠죠. 가서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예. 당의 정책과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라. 예. 그렇게 조치를 내겠죠. 그러면 경고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고라도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예. 특정 발언이 혐오냐 아니면 차별이냐 이런 것들 이거 가리는 거는 예. 그 어찌 보면 약간 고지전 같이 돼버려 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고시전이요? 예예. 저 이거는 좀 하고 예. 저는 근데 박민영 대변인의 이번 발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신상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 대표에 나는 어떻게 한다? 도대체 왜 나가냐 이런 거를 예. 절대 이런 거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겠죠. 그럼 경고인데요? 똑같은 거죠? 좀 구체적인 경고?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그럼 미디어 대변인직에서 내리거나 예. 뭐 이걸 임명철회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안 한다. 저는 이 정도 파문이면 대변인직을 내릴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요? 내릴 수도 있다 보는데 예.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이제 저희는 그 토론 배틀로 지금 저희가 또 대변인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예. 토론 배틀은 의외로 이제 자기가 그 컨테스트에 득한 거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을 거고요. 하지만 임명직이면 내릴 수 있죠. 시험 본 게 아니라 임명직이니까. 그럼 네. 본인이 대표였어도 내릴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당연히 이거는 당 전체 위신에 약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예. 내릴 수 있죠. 내리는 게 뭐 대단한 형벌도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쉬움이 좀 커요? 아니 저는 그저께 이제 김용범 실장이 국회에서 그 했던 걸 보면서 예. 야 이분 러트닝 만나서도 저랬을까? 예, 이분이 뭐 러트닝 3번인가 만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러트닝 만나가지고도 저런 식으로 책상 꽝 치고 무슨 뭐 제지해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셨을까? 예. 김은혜 의원이 참
얕보였구나.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거기서 갑자기 당황한 거 아니에요. 저런 반응이 나올 때가 아닌데. 네. 제가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김용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제가 작년 가을에 제가 이제 국회에서 비교섭에다 저희 소수당이니까 앞자리에 앉거든요. 예. 제 앞에 이제 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이제 발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발언하는데 굉장히 야당 공격을 많이 하고 돌아서 가지고 나가면서 우원식 의장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어요. 아 그거 보면서 야, 저 정도의 오마담과 기고만장이면 사고 치겠구나라는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름도 비슷한데 김용범 실장님, 김용현 장관이 예. 작년 9월달에 어떻게 국회에서 오만한 모습 보였는지 그때 그걸 우리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이상한 짓을 꾸며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예. 김용범 실장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반추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말인지. 네. 오늘 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랜만에 인터뷰를 가졌는데 감사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